지금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하는 거죠? 무연고 환자로 6인실 끝 침대에 방치되었던 그 할머니가 일주일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고급 세단의 행렬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부르는 내 딸이라는 말에 수간호사와 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예측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일상의 위안이 되는 따뜻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평안과 행운이 가닿길 마음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알람 소리가 작은 원룸을 깨웠습니다. 한지원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탁자 위 사진첩을 바라봤습니다. 사진첩 속에는 3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의 사진과 함께 박태수가 장례식장에서 건넨 편지가 꽂혀 있었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했으면서 지원이 편지를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세수를 마친 지원은 타올로 물기를 닦으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예전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습니다. 오늘도 잘 버텨내자. 지원은 자신에게 다짐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골목을 나서던 지원은 어르신 한 분이 넘어져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할머니 옆에는 넘어진 손수레와 그 옆으로 여기저기 흩어진 채소들이 있었어요. 차가 다니는 길이라 자칫 위험한 상황. 지원의 몸은 반사적으로 할머니를 향해 달렸어요. 어머,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 없으세요? 아이고, 나는 괜찮은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일어나세요. 천천히. 지원은 양손으로 어르신을 부축해 일으키고 흩어진 채소들을 다시 담아 수레를 바르게 세웠습니다. 어이구, 고마워. 아가씨 출근해야 하는 거 아냐? 조금 늦어도 괜찮아요. 지원은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신 거죠? 네, 괜찮아요. 오늘 팔아야 하는 채소가 중하지. 내가 중한가. 아가씨 덕분에 내 소중한 채소를 지켰지 뭐야. 웃으시며 지원의 팔을 꼭 잡아주셨어요. 지원은 버스 정류장을 향해 뛰었습니다. 손목 시계를 보니 이미 예정된 시간보다 5분이 지나 있었죠. 종합병원 VIP 병동에 도착하니 수간호사가 매서운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한지원, 또 지각이야? 수간호사가 팔짱을 끼며 소리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5분 늦었습니다. 지원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5분이면 적어? 환자들 목숨이 달린 병원에서 5분이 장난이야? 수간호사의 목소리가 병동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간호사들이 지원을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늘 6인실 환자들 전부 네가 맡아. 알아들어? 수간호사가 차트를 지원의 가슴팍에 거칠게 밀어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원이 차트를 받아들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점심시간도 없이 환자들을 돌보던 지원의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오후 3시 병원 응급실에 구급차가 들어왔습니다. 들것에 실려온 김화영이 의식을 잃은 채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신분증이나 연락처가 없네요. 응급실 의사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무연고자로 분류하고 6인실로 보내세요. 응급실 간호사가 차트에 기록하며 대답했습니다. 화영이 6인실 구석 침대로 옮겨졌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화영이 눈을 뜨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왜 여기 있어? 화영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화영에게 다가갔습니다. 환자분, 병원이에요.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친절하게 물어봤습니다. 병원? 싫어. 저리 가. 건드리지 마.
화영이 간호사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간호사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이고야, 성격 참 까칠하시네. 간호사가 작게 중얼거리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다른 간호사들도 화영의 까칠한 태도에 하나둘씩 담당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지원, 네가 저 환자 담당해. 수간호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지원에게 명령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녁 시간, 지원이 화영의 저녁 식사를 챙기기 위해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김화영님, 저녁 드실 시간이에요. 따끈하게 데워왔어요. 지원이 부드럽게 말하며 식판을 화영 앞에 놓았습니다. 저리 치워. 누구 보고 이런 걸 먹으래. 냄새도 싫어. 화영이 소리치며 식판을 바닥에 세게 내동댕쳤습니다. 밥과 반찬이 병실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지원이 놀랐지만 아무 말 없이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치우려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 순간 지원의 눈이 화영의 손목에 멈췄습니다. 화영의 손목에 초승달 모양의 흉터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지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3년 전 시장에서 자신을 감싸 안고 넘어졌던 어머니의 손목에 남았던 흉터와 똑같았습니다. 지원이 물컵을 떨리는 손으로 화영에게 건넸습니다. 물이에요. 물이라도 조금만 드셔보세요. 화영이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물이 왜 이렇게 써? 화영이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순간 지원의 눈가가 금세 붉어졌어요. 어머니가 병상에서 물을 드실 때마다 하시던 말과 똑같았기 때문이죠. 어머니, 지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화영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뭐야, 왜 이래? 화영이 당황하며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지원의 간절한 눈빛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수간호사님, 제가 이 환자분 전담으로 간호하겠습니다. 지원이 수간호사실로 찾아가 말했습니다. 그래, 좋아하겠다. 네가 알아서 지옥을 열어젖혀주네. 수간호사가 혀를 차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지원이 퇴근하지 않고 화영의 병실 옆간이 침대에서 화영의 상태를 살피며 밤을 지샜습니다. 한밤중 화영이 열에 들떠 신음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수야, 내 아들, 태수야. 화영이 잠꼬대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지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태수, 3년 전 헤어진 연인의 이름이었습니다. 우연일 거야. 지원은 스스로를 달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알 수 없는 끌림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병실 창문 사이로 스며들며 두 여인의 첫 만남은 그렇게 조용히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원이 수간호사의 눈을 피해 밤새 끓인 쌀 미음을 보온병에 담아왔습니다. 화영이 여전히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지원이 조용히 화영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김화영님, 아침이에요. 지원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화영이 대답 없이 벽만 바라봤습니다. 지원이 억지로 먹이려 하지 않고 어머니가 생전에 즐겨 부르시던 섬집 아기를 나직이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섬그늘에서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서 집을 보다가 지원의 맑은 목소리가 병실에 퍼졌습니다. 화영의 굳게 닫힌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틀째 지원이 같은 노래를 부르며 화영 곁을 지켰습니다. 바다에 밤배가 떠나갈 적에 등대불이 깜빡깜빡 거리어도 사흘째 되는 날 화영이 처음으로 지원이 건넨 미음 한 숟갈을 받아 먹었습니다. 지원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맛있어요? 지원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화영이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원이 다른 환자들 몰래 자신의 사비로
고단백 영양제를 샀습니다. 이거 들키면 안 돼. 지원이 혼잣말하며 화영의 링거에 영양제를 몰래 섞어 넣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지원을 수군거리며 바라봤습니다. 저 간호사 뭐야? 왜 저 할머니한테만 저러지? 이상해, 정말. 무연고 환자가 엄마라도 되는 줄 아나 봐. 간호사들의 험담이 병동 전체로 퍼졌습니다. 수간호사가 다른 간호사들과 수군거렸습니다. 한지원이 요즘 이상해. 저 할머니한테 완전히 빠져 있어. 그러게요. 밤까지 남아서 간병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원이 휠체어를 가져와 화영을 태웠습니다. 김화영님, 옥상 정원으로 가요. 지원이 휠체어를 밀며 말했습니다. 화영이 거부하지 않고 지원의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옥상 정원에 도착한 지원이 화영을 햇살 좋은 곳에 앉혔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구나. 화영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지원이 깜짝 놀라며 화영을 바라봤습니다. 네, 정말 따뜻해요. 지원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화영이 지원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너,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 화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그냥 환자분이 제 엄마 같아서요. 지원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엄마, 네,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환자분 손목 흉터랑 똑같은 흉터가 있으셨거든요. 지원이 화영의 손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화영이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흉터, 어릴 때 다쳐서 생긴 건데. 화영이 중얼거렸습니다. 엄마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물이 쓰다고 하시던 것도 똑같아요. 지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화영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내 엄마 같아? 네, 처음 본 순간부터 그런 느낌이었어요. 지원이 화영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화영이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한편 그 시각 병원 이사장실에서는 최민희가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빠, 한상그룹의 김화영 회장이 실종됐다는 소문 들었어? 민희가 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 벌써 일주일째야. 재계가 발칵 뒤집혔지. 이사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박태수가 미친 듯이 찾아다니고 있다던데? 민희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왜 갑자기 그 얘기를 하니? 그냥 궁금해서. 민희는 이사장실을 나와 무언가를 계획하는 듯한 표정으로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복도를 지나던 수간호사와 마주치게 되었고 한지원 간호사가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간호사는 나지막히 말했어요. 민희 씨, 요즘 한지원이 이상해요. 어떻게? 6인실 무연고 환자한테 엄마라고 부르면서 이상한 짓을 해요. 수간호사가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한지원? 민희가 그 이름에 즉각 반응했습니다. 3년 전 박태수를 자신에게서 빼앗아간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네, 밤새 간병하고 자기 돈으로 영양제까지 사주고 있어요. 그 무연고 환자는 누군데? 민희가 갑자기 관심을 보이며 물어봤습니다. 60대 정도 되는 할머니인데 기억을 잃었나 봐요. 어찌나 까칠한지 웬만해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수간호사의 설명을 들은 민희는 뭔가 미심쩍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병실로 안내해줘. 민희가 수간호사와 함께 6인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연 민희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지원이 화영의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희가 화영의 얼굴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이 민희가 사진으로만 봤던 실종된 김화영 회장의 얼굴이었습니다. 민희의 머릿속에서 악랄한 계획이 빠르게 짜여졌습니다.
수간호사, 복도로 나와. 민희가 수간호사를 끌고 나왔습니다. 저 할머니가 누군지 알아? 민희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아니요, 무용고자라고. 한상 그룹 김하영 회장이야. 수간호사가 깜짝 놀라며 입을 벌렸습니다. 정말요? 그런데 기억을 잃었다고? 이거 완전히 기회야. 민희가 교활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슨 기회요? 박태수가 언젠가는 어머니를 찾으러 이 병원에 올 거야. 그 전에 한지원을 완전히 치워버려야 해. 민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한지원이 회장님에게 접근한 꽃뱀이라는 증거를 만들어. 확실하게. 민희가 수간호사의 어깨를 잡으며 압박했습니다. 수간호사가 민희의 무서운 눈빛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옥상 정원에서는 지원과 화영이 여전히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화영이 지원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지원이 화영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가올 위험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진짜 모녀 같은 정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수간호사가 지원을 약품실로 불렀습니다. 한지원, 오늘부터 약품실 재고 관리도 네가 맡아. 수간호사가 차트를 지원에게 떠밀며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6인실 환자들도 봐야 하는데. 지원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뭐, 내 말이 싫어? 수간호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니요, 알겠습니다. 지원이 고개를 숙이며 차트를 받아들었습니다. 수간호사가 지원에게 평소보다 3배나 많은 업무를 떠넘겼습니다. 2층 환자들 회진도 돌고 3층 링거 교체도 해. 그리고 저녁에 약품실 정리까지 끝내. 수간호사가 일방적으로 지시했습니다. 지원이 하루 종일 병원을 뛰어다니며 업무에 쫓겼습니다. 화영을 제대로 돌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오늘 너무 바빠서. 지원이 잠깐 화영의 병실에 들렀다가 바로 나갔습니다. 화영이 지원의 뒷모습을 아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9시 민희가 수간호사와 함께 약품실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약품실은 CCTV 사각지대였습니다. 이거야 마약성 진통제. 민희가 값비싼 앰플 한 박스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나요? 수간호사가 망설이며 물어봤습니다. 걱정 마.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민희가 앰플 박스를 들고 나갔습니다. 수간호사가 전산 시스템에 접속해서 재고 수치를 조작했습니다. 정확히 한 박스가 지원의 담당 시간에 분실된 것처럼 기록을 바꿨습니다. 이제 됐어. 수간호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희가 화영이 있는 6인실로 향했습니다. 다른 환자들이 모두 검사를 받으러 간 빈틈이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네. 민희가 앰플 박스를 화영의 침대 및 쓰레기통 깊숙이 숨겼습니다. 화영이 잠들어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 민희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병실을 나왔습니다. 지원이 온갖 잡무에 시달리다 자정이 다 되어서야 약품실로 향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재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네. 앰플 개수가 안 맞아. 지원이 전산 기록과 실제 재고를 대조하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몇 번을 세어봐도 앰플 한 박스가 부족했습니다. 분명히 제대로 정리했는데. 지원이 다시 한번 확인해 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약품실 정리를 마친 지원이 화영의 마지막 상태를 확인하러 6인실로 향했습니다. 화영이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한 지원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내일은 더 많이 돌봐드릴게요. 지원이 화영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병실 문을 나서는 순간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민희와 수간호사가 나타났습니다. 경비팀 4명도 함께 있었습니다. 한지원, 수간호사가 지원의 멱살을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네, 왜 그러세요? 지원이 깜짝 놀라며 뒷걸음쳤습니다. 마약성 진통제 훔쳐간 게 너지. 수간호사가 지원을 약품실로 거칠게 끌고 갔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지원이 억울하게 소리쳤습니다. 그럼 이건 뭐야? 수간호사가 조작된 전산 기록을 지원에게 보여줬습니다. 네가 담당한 시간에 정확히 앰플 한 박스가 없어졌어. 민희가 뒤에서 팔짱을 끼고 지켜봤습니다.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분명히 재고 정리를 제대로 했는데. 지원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증거를 찾아봐야겠네. 민희가 교묘하게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경비팀이 민희의 신호를 받고 화영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여기 있네. 경비원이 화영의 침대 및 쓰레기통에서 앰플 박스를 꺼내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원이 놀라며 물어봤습니다. 네가 무연고 환자에게 마약을 빼돌린 증거야. 수간호사가 승리한 듯 소리쳤습니다. 화영이 소음에 잠에서 깨어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지원아, 무슨 일이야? 화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지원이 눈물을 흘리며 화영에게 말했습니다. 민희가 병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원장님, 간호사가 마약을 훔쳤어요. 당장 경찰을 부르지 않으면 이사장님께 보고하겠어요. 민희가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지원이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3년 전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던 무력감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또 이런 일이. 지원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수간호사가 경비팀에게 지시했습니다. 저 여자 잡아둬. 경찰 올 때까지. 경비원들이 지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화영이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지원아. 화영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지원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징계위원회도 소집할 거야. 정직은 물론이고 해고까지 각오해. 수간호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박태수가 오기 전에 완전히 정리되겠네. 민희가 속으로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원이 절망에 빠져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 악몽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지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복도에는 지원의 억울한 흐느낌만이 쓸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화영이 주먹을 불끈 쥐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뭔가 해야 해. 화영이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기억을 잃은 무연고자로 분류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보였습니다. 민희의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경찰관 2명이 수갑을 들고 복도로 올라왔습니다. 마약 절도범이 어디 있습니까? 경찰관이 수간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저기 있어요. 수간호사가 바닥에 주저앉은 지원을 가리켰습니다. 경찰관이 지원에게 다가가며 수갑을 꺼냈습니다. 한지원 씨죠?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관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갑작스러운 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잠깐. 휠체어 바퀴 소리와 함께 화영이 나타났습니다. 화영이 자신의 팔에 꽂힌 링거 바늘을 스스로 뽑아버린 채였습니다. 피가 흘러내리는 손등으로 휠체어를 끌고 와서 지원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감히 내 딸 손에 누가 수갑을 채워? 화영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경찰관을 노려봤습니다.
평소 치매 증세로 횡설수설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또렷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 비켜주세요. 수사에 방해하시면. 경찰관이 화영을 달래려 했습니다. 방해? 내가 누군지 아냐? 화영이 경찰관을 매서운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미니가 당황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경찰관님, 저 노망난 할머니 말은 무시하세요. 미니가 화영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화영이 피가 흐르는 손등으로 미니의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짝! 미니가 뺨을 부여잡고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노망? 감히 누가 나한테? 화영의 기억이 순간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원의 누명과 미니의 악랄한 행동을 목격한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6인실의 다른 환자들이 복도로 나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한 간호사는 그럴 사람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가 다 봤어요. 환자들이 지원을 변호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수간호사와 경비팀이 환자들을 밀어내며 저지했습니다. 환자분들은 병실로 돌아가세요. 수간호사가 소리쳤습니다. 화영의 난동으로 경찰은 일단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수갑 채우는 것을 보류했습니다. 일단 병원 내부 조사를 먼저 받으시고 연락 주세요. 경찰관이 수간호사에게 말하고 철수했습니다. 미니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당장 징계위원회 소집해요. 한지원 정직시키고 해고 처분 내려요. 미니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알겠다. 바로 처리하마. 이사장이 전화로 대답했습니다. 30분 후 지원의 징계위원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한지원, 정직 및 해고 대기 처분이다. 병원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통보했습니다.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지원이 마지막까지 항변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지원이 자신의 사물함에서 짐을 싸서 병원을 떠나기 전 화영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화영이 침대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나 같은 것 때문에. 너까지. 화영이 혼란스러운 기억 속에서 오열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지원이 화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날 지켜주려고 했잖아요.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사람이 진짜 모녀처럼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원아. 화영이 자신이 수십 년간 끼고 있던 낡은 금반지를 빼서 지원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금반지는 투박했지만 특별한 광채가 났습니다. 이거라도 가지고 가. 내 딸. 밥이라도 굶지 마. 화영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안 돼요, 할머니. 이런 비싼 걸 받을 수 없어요. 지원이 반지를 돌려주려 했습니다. 이건 내 목숨보다 소중한 거야. 네가 가져야 해. 화영이 지원의 주머니에 반지를 억지로 쑤셔 넣었습니다. 지원이 화영을 마지막으로 끌어안고 병실을 떠났습니다. 화영이 지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기다려. 내가 반드시. 화영이 결심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원이 떠난 직후 청소를 하러 들어온 미화원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화영이 수간호사의 눈을 피해 미화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주머니, 잠깐만요. 화영이 미화원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할머니. 미화원이 대답했습니다. 화영이 자신의 다른 손가락에서 금반지 하나를 더 빼서 미화원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받고 딱 한 번만. 부탁이 있어요. 화영이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부탁인데요? 미화원이 금반지를 받으며 물어봤습니다. 이 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603호라고만 전해주세요. 화영이 종이에 적힌 번호를 미화원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한상 그룹 비서실장의 직통 번호였습니다. 603호요? 네, 그것만 전해주시면 돼요. 제발 부탁드려요. 화영이 미화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알겠어요, 할머니. 미화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영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1시간 후 미화원이 공중전화에서 화영이 준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한상 그룹 비서실입니다. 603호라고 전해달라고 하는데요. 미화원이 화영의 부탁대로 전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깜짝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비서실장이 급하게 물어봤습니다. 603호요. 어느 병원에서 전화하신 거죠?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확인했습니다. 미화원이 병원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서실장이 전화를 끊고 즉시 박태수에게 연락했습니다. 화영의 신호가 드디어 도달한 것이었습니다. 화영이 병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기다려라. 화영의 눈빛에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치밀한 계획이 이제 곧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후 민희가 태수에게 어머니를 찾았다고 연락하기로 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지원이 마지막 정상금을 받기 위해 병원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화영이 준 오래된 금반지를 만지작거리며 지원은 지난 일주일을 떠올렸습니다. 할머니는 무사히 버텼을까? 지원이 마음속으로 걱정하며 병원 안을 둘러봤습니다. 병원 로비는 아침부터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병원장과 주요 이사진들이 정장을 차려입고 긴장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의 사내들이 곳곳에 도열해 있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있나 봐. 지원이 로비 구석으로 몸을 숨기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 무리 속에서 최민희와 수간호사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민희가 병원장에게 거만하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은 절대 실수하면 안 돼. 민희가 아버지에게 귀띔했습니다. 걱정 마라. 모든 준비가 끝났다. 병원장이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병원장이 로비 구석에 선 지원을 발견했습니다. 저기 징계 해고자가 왜 아직도 돌아다니냐? 병원장이 경비팀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저 여자 당장 쫓아내. 경비팀이 지원에게 다가가 팔을 붙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상금만 받고 바로 나가겠습니다. 지원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경비팀이 지원을 끌어내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병원 정문 앞에 번호판조차 없는 검은색 고급 세단차들이 줄지어 멈춰 섰습니다. 저게 뭐야?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원장과 민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됐습니다. 설마. 민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검은 정장의 경호원들이 마지막 세단차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김하영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내렸습니다. 일주일 전에 초라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고급 한복을 입고 당당한 자세로 걸어오는 화영의 모습에 모든 사람이 압도됐습니다. 김하영 회장님. 병원장이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소리쳤습니다. 화영과 함께 한상그룹의 법무팀과 비서실 직원들이 병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화영의 바로 옆에는 박태수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태수가 화영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괜찮다, 태수야. 화영이 아들을 향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화영의 첫 번째 시선은 경비에게 붙들린 지원에게 향했습니다. 지금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하는 거지? 화영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병원장을 노려봤습니다.
병원장과 민희, 수간호사가 내 딸이라는 말에 경악했습니다. 회장님? 저 간호사가 회장님의 딸이라고요? 병원장이 더듬거리며 물어봤습니다. 당장 손 떼. 화영이 경호원들에게 눈짓했습니다. 경호원들이 지원을 붙잡고 있던 경비팀을 밀어냈습니다. 지원이 자유로워지자 화영을 구하기 위해 돌아온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아니 회장님, 지원이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그때 지원의 곁에 선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3년 전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했던 박태수였습니다. 지원아. 태수가 이 사진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원에게 달려왔습니다. 태수야? 지원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태수가 지원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늦어서 미안해.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수가 지원의 손에 쥐어진 오래된 금반지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이 반지가 왜 지원이 손에? 태수가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화영이 모든 기억이 돌아온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태수야, 네가 3년 전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을 이제야 내 딸로 알아봤다. 화영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이 이 극적인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민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민희가 속으로 소리쳤습니다. 병원장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회장님, 도대체 무슨 일이? 병원장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일주일 전 나는 이 병원에 무연고자로 입원했었다. 화영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나를 진짜 딸처럼 돌봐준 사람이 바로 이 아이다. 화영이 지원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 아이에게 누명을 씌워 쫓아냈지. 화영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수간호사가 뒤로 숨으려 했지만 화영의 시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간 나는 모든 것을 지켜봤다. 그리고 준비했다. 화영이 비서실장에게 눈짓했습니다. 비서실장이 가방에서 각종 증거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다. 화영이 선언했습니다. 태수가 지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다신 너를 놓지 않을 거야. 태수가 지원에게 속삭였습니다. 지원이 태수의 품에서 오랫동안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꿈 같아. 지원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화영이 지원과 태수를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민희와 수간호사를 바라보는 눈빛은 얼음같이 차갑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다. 화영이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로비의 긴장감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려던 순간 최민희가 갑자기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 이 모든 건 사기극이에요. 민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병원 이사장이 민희의 뒤에서 나타나며 딸을 지지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장이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하영 회장님은 사고 후유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이며 저 간호사가 그 틈을 파고든 것입니다. 민희가 자신만만하게 주장했습니다. 화영이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어머니, 진정하세요. 태수가 화영을 달래려 했습니다. 민희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서가 있습니다. 한지원은 태수 씨를 3년 전부터 계획적으로 유혹한 꽃뱀입니다. 민희가 위조된 서류를 이사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재산을 노렸다는 증거도 있어요. 지원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닥쳐. 민희가 지원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사장이 긴급 이사회 소집을 선언했습니다. 회장님은 현재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한정후견인 지정이 필요합니다. 이사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저를 김하영 회장의 한정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는 안건을 상정합니다. 이사장의 말에 이사진들이 술렁거렸습니다. 화영이 이들의 치밀한 계략을 깨닫고 경악했습니다. 이건 경영권 찬탈이야. 화영이 소리쳤습니다. 수간호사가 증인으로 나서서 거짓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한지원이 평소에도 남자 환자들에게 이상하게 접근했어요. 그리고 김하영 환자에게 몰래 약물을 투여하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수간호사가 당당하게 위증했습니다. 태수가 테이블을 3개 내리쳤습니다. 이건 명백한 경영권 찬탈 시도입니다. 어머니는 완벽히 건강하시며 이사장의 주장은 모두 거짓입니다. 태수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민희가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쳤습니다. 보십시오. 이사진 여러분. 아드님이라 판단이 흐려지셨습니다. 저렇게 감정적으로 나오시는 게 그 증거 아닙니까? 민희가 이사진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사장이 태수의 반박을 묵살했습니다. 아드님의 의견은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어 공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오직 법적 절차만이 회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사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희가 태수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박 본부장님, 지금이라도 저 여자를 버리고 저와 결혼하시면 이사장님께서 한정후견인 지정을 철회하고 병원 경영권을 넘기겠어요. 민희가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태수가 3년 만에 만난 지원과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어머니 사이에서 고뇌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태수가 괴로워하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사장이 화영의 발언을 공식적으로 묵살했습니다. 회장님은 지금 안정이 필요하십니다.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지원이 자신 때문에 태수와 화영이 공경에 처한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다 안고 가겠습니다. 그냥 저를 고소하세요. 지원이 태수의 손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태수가 지원의 포기 선언에 절망했습니다. 지원아, 안 돼. 태수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민희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이사회 의장석에서 당당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정리되는군요. 민희가 만족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사장이 표결을 강제로 시작하려 했습니다. 김하영 회장 경영 배제 및 한정후견인 지정 안건의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장이 의사봉을 들어 올렸습니다. 화영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결국 내가 이 아이를 또다시 지키지 못하는구나. 화영이 자책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지원이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다가오는 경찰관들을 바라봤습니다. 3년 전 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느꼈던 무력감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또 이런 일이. 지원이 절망에 빠져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수가 지원을 막아서지도 어머니를 변호하지도 못하는 자신의 무력함에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태수가 주먹을 꽉 쥐어뜯는 척하며 비서실장에게 지금이라는 신호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이제 정말 끝장이야. 민희가 속으로 환호하며 생각했습니다. 표결이 시작되기 직전 회의실의 긴장감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태수와 화영의 눈빛에는 아직 포기하지 않은 의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잠깐만, 조금만 더. 태수가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이 결판날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회의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한상그룹의 법무팀과 화영의 비서실장이 각종 증거 자료를 잔뜩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 사진들이 모두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사장이 당황하며 물어봤습니다. 화영이 감았던 눈을 천천히 뜨고 일어섰습니다. 내가 치매인 척 연기하느라 정말 힘들었다. 화영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니와 수간호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됐습니다. 연기요? 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화영이 주머니에서 초소형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지원이 떠난 그 일주일간 너희들의 만행을 모두 기록했다. 화영이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녹음기에서 미니와 수간호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지원에게 마약 절도 누명을 씌워서 쫓아내자. 그래, 완벽한 계획이야. 저 늙은이를 이용해서 태수를 차지하겠어. 녹음기 속 대화가 계속 재생됐습니다. 이 사진들이 경악하며 미니와 수간호사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예요. 미니가 다급하게 변명했습니다. 비서실장이 화영이 이번 첫날부터 정상적인 판단하에 기록한 자필 일기를 꺼냈습니다. 회장님께서 모든 상황을 정확히 기록하셨습니다. 비서실장이 일기를 이 사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일기에는 지원의 간병과 미니의 계략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화원을 통해 수집한 외부 증거들입니다. 비서실장이 추가 자료들을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법무팀이 이사장의 횡령 내역을 모든 이사진에게 배포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수년간 병원 공금을 횡령하신 내역입니다. 법무팀장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최민희 씨가 위조한 정신과 소견서의 원본도 확보했습니다. 법무팀이 위조 증거를 폭로했습니다. 수간호사가 산더미 같은 증거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최민희 씨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수간호사가 모든 죄를 자백하며 미니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이 여자가 다 시켰어요. 저는 피해자라고요. 수간호사가 절규하며 소리쳤습니다. 상황이 순식간에 역전되자 미니와 이사장이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입구를 막아선 경호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놓아줘. 내가 누군지 알아? 미니가 발악하며 소리쳤습니다. 태수가 망연자실한 미니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미니야, 3년 전 지원과 헤어지게 만든 것도 내 짓이었지? 태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그게 뭔 상관이야? 미니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태수가 휴대폰을 꺼내서 오래된 음성 메시지를 재생했습니다. 내 엄마가 그 고아년을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라 했지? 하하. 3년 전 미니가 태수에게 보낸 조롱이 담긴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이 사진들이 미니의 악랄함에 경악했습니다. 네가 어머니에게 지원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거짓말한 것도 다 들통났어. 태수가 추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화영이 분노로 몸을 떨며 이사장에게 다가갔습니다. 내 병원에서 내 돈을 훔쳤으니 법대로 처리하겠다. 화영이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경찰이 회의실로 들어와서 이사장과 미니, 수간호사를 체포했습니다. 횡령 및 명예훼손, 마약류 관리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미니가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화영이 병원장도 그 자리에서 즉각 파면시켰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묵인한 죄를 물어 파면한다. 화영이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지원이 이 모든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끝난 건가요? 지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화영이 수많은 이사진 앞에서
지원의 손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들이 3년간 그리워한 여자이자 내가 목숨으로 지켜낸 내 딸이다. 화영이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 사진들이 모두 박수를 치며 지원을 환영했습니다. 화영이 지원의 주머니에서 낡은 금반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것이 한상의 안주인에게만 물려주는 징표다. 화영이 금반지를 지원의 손가락에 다시 끼워줬습니다. 금반지가 지원의 손가락에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구나. 화영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수가 지원을 부드럽게 안아주며 속삭였습니다. 다시는 너를 놓지 않을게. 태수의 목소리가 감정으로 떨렸습니다. 지원이 그 품에서 오랫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지원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회의실 밖으로 끌려가는 민희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내가 다시 돌아올 거야.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화영이 태수와 지원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다. 화영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길고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진실이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수의 집이 아닌 화영이 지원을 위해 직접 마련한 아늑한 한옥집에서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따뜻한 황토방에 소반을 놓고 처음으로 진짜 가족으로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화영이 직접 끓인 된장찌개와 정성스럽게 준비한 반찬들이 소반 위에 가득했습니다. 지원아, 많이 먹어. 화영이 지원의 그릇에 밥을 정성스럽게 퍼주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시면 안 되는데요. 지원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뭔 소리야. 내 딸한테 밥 해주는 게 당연하지. 화영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태수가 어머니와 지원이 나누는 대화를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식사 도중 화영이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고 지원에게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지원아, 정말 미안하다. 화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지원이 당황하며 화영을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3년 전에 네가 고아라는 이유만으로 태수와의 결혼을 그토록 모질게 반대했었다. 화영이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나도 가난한 집안에서 한상으로 시집와서 평생을 시어머니에게 구박받았다. 화영이 과거를 회상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도 나와 같은 고통을 겪을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그건 변명일 뿐이야. 화영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지원이 화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모든 게 과거의 일이에요. 지원이 화영을 위로했습니다. 지원이 가방에서 돌아가신 어머니의 사진이 담긴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제 친어머니 사진이에요. 지원이 사진첩을 화영에게 보여줬습니다. 화영이 사진 속 지원 어머니의 온화한 미소를 보며 감동했습니다. 정말 자상하게 생기셨구나. 지원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으니. 화영이 사진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내가 지원이의 엄마가 되어주겠다. 화영이 조용히 맹세했습니다. 화영이 부엌으로 가서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려왔습니다. 지원 어머니의 사진 앞에 흰밥과 맑은 물, 정갈한 나물을 올렸습니다. 이제 제가 지원이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화영이 사진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절했습니다. 지원이를 잘 부탁합니다. 화영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태수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두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며 감격했습니다. 잃어버렸던 가족의 온기를 되찾은 행복에 조용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됐구나.
태수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원이 돌아가신 어머니의 빈자리가 아닌 살아있는 새로운 엄마의 따뜻한 품을 느꼈습니다. 3년간 짓누르던 지독한 죄책감이 비로소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괜찮아요. 지원이 화영을 꼭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1년 후 봄이 찾아왔습니다. 화려한 예식장이 아닌 화영의 한옥집 정원에서 지원과 태수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정원에는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됐습니다. 오늘 정말 아름다워. 화영이 하얀 한복을 입은 지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지원이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태수가 신랑복을 차려입고 지원 앞에 섰습니다. 지원아,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태수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나도 태수 곁에서 평생 함께할게. 지원이 대답했습니다. 화영이 두 사람의 손을 포개주며 축복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행복해라. 화영의 축복 속에 두 사람이 부부가 됐습니다. 결혼 후 지원이 간호사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태수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간호사 인권보호 및 심리상담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자신처럼 억울하게 고통받는 간호사들을 돕고 싶어요. 지원이 재단 설립 취지를 밝혔습니다. 재단에서는 법률 지원과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많은 간호사들이 재단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재단 설립 1주년 기념식 날 특별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원이 어느덧 만삭의 몸이 되어 있었습니다. 화영이 그 누구보다 행복한 미소로 예비 손주를 기다렸습니다. 우리 손주 얼굴이 궁금하다. 화영이 지원의 배를 살며시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분명 태수 닮은 예쁜 아기일 거예요. 지원이 행복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최민희와 이사장은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수간호사도 간호사 면허가 취소되고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태수가 병원의 새로운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과거의 모든 비리를 청산하고 환자와 직원이 모두 행복한 병원으로 개혁을 이끌었습니다. 이제 정말 바뀐 병원이 됐구나. 태수가 병원을 둘러보며 뿌듯해했습니다. 늦은 오후 재단 사무실에서 지원이 어린 간호사들을 상담하고 있었습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 길이 있을 거예요. 지원이 후배 간호사를 격려했습니다. 그때 태수와 화영이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아가가 엄마를 찾고 있어. 태수가 환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지원이 아기를 받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꿈 같아요. 지원이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화영이 손주를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이제 정말 완벽한 가족이구나. 화영이 만족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세 사람이 이제는 네 사람이 되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아문 자리에 피어난 진정한 가족의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하자. 화영이 가족들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따뜻한 오후 햇살이 재단 사무실을 가득 채우며 새로운 생명과 함께하는 행복한 가족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한지원과 김하영처럼 처음엔 낯선 사람이었지만 서로를 지키고 품어주는 마음이 진짜 모녀의 인연을 만들어냈죠. 때로는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놓치기도 하고 오해와 편견으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사랑하고 보듬어 주려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의 이야기가 보여주었어요. 지원이가 화영 할머니를 진심으로 간병했듯이 화영이 지원을 목숨 걸고 지켜냈듯이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그런 따뜻한 존재가 되고 있을 거예요. 가족의 형태는 달라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닐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누군가의 삶을 따라 걸어본 오늘, 여러분 마음에 작은 숨 하나 쉬어가는 순간이 되었길 바라며 이야기 속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따뜻한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해임에 동의합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모두가 바보 남편의 배신이라 생각한 순간 그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은 해야겠네요. 그가 영어로, 프랑스어로, 독일어로 5개 국어로 쏟아내는 말이 회의장을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불법 자금 이체, 해외 세탁, 조작된 서류 다 여기 있습니다. 순식간에 판세가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바보인 줄 알았던 그 남자가 사실은 이 판의 설계자였다는 걸.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한서아는 아버지의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끼고 누워있는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을 보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어요. 서아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힘겹게 눈을 뜨고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아야, 회사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킬게요. 서아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강태우 전무가 아버지가 쓰러진 틈을 타서 경영권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실을 나선 서아는 곧바로 회사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강태우가 비서들과 함께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아 양, 아버님 상태는 어떠신가요? 강태우가 거짓된 걱정으로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서아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서아 양, 회사 경영에 대해 이사회에서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어요. 혹시 준비된 계획이 있으신가요? 강태우가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있어요. 서아가 강태우를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차민준 씨와 결혼할 예정입니다. 강태우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쳐갔습니다. 그 바보 말인가요? 정말 흥미롭군요. 강태우가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아 양이 바보를 남편으로 맞이한다니 회사에 도움이 될까요? 그건 제가 판단할 일이에요. 서아가 냉정하게 말하고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차민주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서아 옆에 서 있었습니다. 서아 씨, 잘 부탁드려요. 민준이 천진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형식적인 관계라는 걸 잊지 마세요. 서아가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신혼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 서아는 민준을 무시하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아 씨, 저녁은 혼자 해결하세요. 서아가 문을 쾅 닫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은 거실에 혼자 남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민준의 표정이 차분하게 변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민준은 냉정한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서 강태우는 민준을 불러냈습니다. 민준 씨, 어서 오세요. 강태우가 친근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준이 바보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아 씨가 좀 까칠하지 않나요? 힘들지 않으신가요? 강태우가 은근히 떠보며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서아 씨는 좋은 분이에요. 민준이 순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민준 씨는 회사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민준이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강태우는 민준의 반응을 보며 속으로 흡족해했습니다. 역시 진짜 바보구나. 강태우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은 자신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서재 안에는 고성능 컴퓨터와 각종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은 능숙하게 장비를 조작하며 강태우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태우의 목소리가 헤드폰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서아의 남편은 정말 바보입니다.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아요. 민준은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해외 자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강태우가 영어로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은 유창한 영어로 통역하며 모든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서아는 홀로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었지만 한계를 느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서아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강태우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일하고 계시네요. 무슨 일이에요? 서아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내일 임시 이사회가 있습니다. 참석하세요. 무슨 안건인가요? 곧 알게 될 거예요. 강태우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나갔습니다. 서아는 불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 민준이 텔레비전을 보며 과자를 먹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한가하게 서아가 짜증스럽게 중얼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은 서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튿날 임시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강태우는 자신감에 찬 표정으로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강태우가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겠습니다. 서아 양의 해임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근거로? 회사 실적 악화와 무능한 경영진 때문입니다. 강태우가 냉소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서아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임시 주주총회 당일 회의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강태우 측 주주들이 앞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안건은 한서아 대표이사의 해임입니다. 강태우가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서아는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회사를 경영해 왔습니다. 최선이라고요? 실적을 보세요. 강태우 측 변호사가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분기별 매출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서아가 반박하려 했지만 강태우가 말을 끊었습니다. 게다가 바보 남편을 방패막이로 세워놓고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무능한 경영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강태우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의장 뒤쪽에 앉아있던 민주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민준이 천진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대형 스크린이 켜지며 해외 주주 5명이 화상으로 등장했습니다. 그 순간 통역사가 당황하며 번역을 시도했지만 5개 국어가 동시에 쏟아지자 혼란에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빨라서. 통역사가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서아는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언어의 벽 때문에 제대로 소통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서아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장 뒷좌석에서 민준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제가 발언해도 될까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민준 씨, 지금은. 서아가 당황하며 말하려 했지만 민준은 이미 앞으로 걸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스크린 앞에 서자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평소와 달리 민준의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워졌습니다. 구두 애프터는 에브리원. I believe there are some misunderstandings he. 민준이 유창한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준이 이번에는 완벽한 프랑스어로 이어갔습니다. 서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이 독일어로 말하자 독일 주주가 놀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번에는 민준이 중국어까지 구사하자 회의장은 완전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강태우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강태우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민준은 각 주주들의 질문에 논리적으로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민준이 영국 주주를 향해 말했습니다. 무슨 불법 자금 이체 말인가? 영국 주주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민준이 프랑스 주주에게 말했습니다. 누가 조작하고 있다는 거요? 프랑스 주주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은 강태우를 똑바로 쳐다보며 독일어로 말했습니다.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강태우는 민준의 시선을 피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강태우가 당황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은 마지막으로 러시아어까지 구사하며 러시아 주주에게 말했습니다. 회의장은 완전히 뒤바뀐 분위기 속에서 술렁였습니다. 잠깐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강태우가 급하게 선언했습니다. 민준은 다시 평소의 바보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와 어리둥절하게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민준이 천진하게 물었습니다. 서아는 충격과 혼란 속에서 민준을 따라 회의장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아는 민준과 마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평소와 같은 모습으로 거실에서 과자를 먹고 있었습니다. 서아 씨, 오늘 회의는 어땠어요? 민준이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서아는 대답하지 않고 자신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이상한 USB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쪽지를 펼쳐보니 5개 국어로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은 이 안에, 그리고 저는 당신을 지키기 위해 왔습니다. 서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한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파일들을 보고 서아는 경악했습니다. 강태우의 모든 횡령 증거와 해외 자금 세탁 내역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성그룹을 회생시킬 치밀한 경영 전략까지 5개 국어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서아가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서아 씨, 저녁 드실. 민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아가 물컵을 집어들었습니다. 거짓말쟁이. 서아가 차가운 물을 민준의 얼굴에 끼얹으며 소리쳤습니다. 민준은 물에 젖은 얼굴을 닦지도 않고 서아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 나를 속인 거야? 언제부터? 서아의 목소리에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바보인 척하면서 나를 관찰하고 있었던 거지? 재미있었어? 서아 씨, 입 닥쳐. 더 이상 그 연기하지 마. 서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외쳤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의자에 앉으며 평소와 전혀 다른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리숙함은 온데간데 없고 차분하고 냉정했습니다. 저는 해외 거물 가문의 사생아입니다. 서아가 놀라며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신성그룹을 집어삼키려는 계획을 세웠고 강태호를 앞세워 내부에서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그럼 너도 그들 편이라는 거야? 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민준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계획에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도우러 온 겁니다. 왜 나를? 3년 전 겨울, 기억나세요? 민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노숙자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넨 적이 있으시죠? 서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때 당신의 작은 친절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민준이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서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증거를 보세요. 민준이 USB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강태우가 해외 세력과 주고받은 모든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5개 국어로 된 비밀 계약서도 있습니다. 서아가 파일을 하나씩 열어보니 강태우의 모든 비리가 낱낱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걸로 강태우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한다면. 민준이 서아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와 협력하시겠습니까? 서아는 한참 동안 민준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감정들이 마음속에서 휘몰아쳤습니다. 당신이 진짜 내 편이라는 걸 어떻게 믿어?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민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아는 천천히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좋아. 하지만 한 번이라도 배신하면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강태우를 무너뜨릴 작전을 세웠습니다. 강태우는 내일부터 증거인멸에 나설 겁니다. 민준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먼저 금융감독원에 내부 고발을 해야 합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전달하세요. 알겠어. 그리고 해외은행 계좌 추적도 필요합니다. 제가 5개 국어로 해외 금융기관에 연락하겠습니다. 서아는 민준의 치밀한 계획에 놀랐습니다. 정말 천재구나. 서아가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아는 금융감독원 특별수사팀장을 만났습니다. 이 자료들이 모두 사실인가요? 수사팀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서아가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한편 민주는 집에서 해외 은행들과 5개 국어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완벽한 외국어 실력 덕분에 해외 금융기관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강태호는 서아와 민준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급하게 대응하려 했습니다. 서아를 미행해라. 강태우가 부하에게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미리 예상하고 준비한 가짜 정보 때문에 강태우의 감시망은 계속 빗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서아와 민준은 늦은 시간까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고마워. 서아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뭐가요? 모든 걸 다. 나를 도와줘서, 진실을 말해줘서. 민준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내일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무섭지 않아? 당신과 함께라면 무섭지 않습니다. 서아는 민준을 바라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믿을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반드시 이깁니다. 민준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정략 결혼의 껍질을 벗고 진정한 파트너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아와 민준은 강태우를 완전히 무너뜨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강태우가 가장 경계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민준이 생각에 잠기며 물었습니다.
김 과장이요. 만년 과장이라고 불리는. 서아가 대답했습니다. 완벽해요. 김 과장을 이용해서 강태호를 속이겠습니다. 민준이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서아는 회사에서 김 과장을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과장님, 부탁이 있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대표님? 김 과장이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강 전무에게 이 정보를 흘려주세요. 마치 실수한 것처럼요. 서아가 가짜 정보가 적힌 메모를 건넸습니다. 비밀 장부가 3층 창고에 숨겨져 있다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시간 후 김 과장은 강태호 앞에서 일부러 메모를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뭐지? 강태호가 메모를 주워 읽었습니다. 아, 그건. 김 과장이 당황한 척하며 메모를 가져가려 했습니다. 잠깐, 이게 무슨 말인가? 강태호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김 과장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태호는 김 과장이 나간 후 즉시 부하들을 불렀습니다. 3층 창고를 샅샅이 뒤져라. 네, 전무님. 강태호와 부하들이 3층 창고로 급하게 향했습니다. 그 사이 민주는 강태호의 사무실에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고성능 해킹 도구를 이용해 강태호의 컴퓨터에 접근했습니다. 비밀번호는 민준이 빠르게 암호를 해독했습니다. 들어갔다. 민준은 강태호의 하드디스크를 자신이 준비한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새로운 하드디스크에는 강태호의 모든 횡령 증거가 5개 국어로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3층 창고에서는 강태호가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잖아. 김 과장을 다시 불러와. 전무님, 김 과장이 퇴근했습니다. 뭐라고? 강태호가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민준이 강태호의 사무실에서 나와 서아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성공했어요.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언론에 연락할 차례네요. 서아가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요 일간지에 대형 기사가 실렸습니다. 신성그룹 전무, 수십억 횡령 의혹, 해외 페이퍼 컴퍼니 통한 세금 탈루. 강태호는 신문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강태호가 부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전무님, 금융감독원에서 연락 왔습니다.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고 합니다. 강태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증거를 없애야 해. 강태호가 급하게 컴퓨터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를 켜자 오히려 더 많은 증거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야. 강태호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금융감독원 수사관들이 사무실로 들이닥쳤습니다. 강태호 씨, 횡령 혐의로 압수수색을 시행합니다. 잠깐, 이건 오해예요. 강태호가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강태호는 급하게 해외로 도피하려 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해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려 했지만 모든 계좌가 동결되어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강태호가 핸드폰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민준이 미리 5개국 해외 금융기관에 연락해서 강태호의 모든 계좌를 동결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주주총회 속개일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강태호 전무의 횡령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민준이 5개 국어로 번역된 증거 자료를 해외 주주들에게 발송했습니다. 이후 해외 주주들이 일제히 강태호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주주총회장에서 민준이 일어나 발언했습니다. 강태호의 모든 불법 행위를 보고하겠습니다. 민준이 5개 국어로 완벽하게 정리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총 횡령액은 200억 원입니다.
해외 계좌 세탁 규모는 50억 원입니다. 주주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강태호의 즉시 해임과 법적 책임 추궁을 요구합니다. 찬성, 찬성, 압도적인 찬성으로 강태호의 해임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때 수사관들이 회의장에 나타났습니다. 강태호 씨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하지만 강태호는 뒷문으로 도주했습니다. 놓쳤습니다. 수사관이 아쉬워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도피 자체가 유죄의 증거예요. 서아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주주들은 서아를 정식 대표이사로 만장일치 선임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대표님. 박수가 회의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서아는 민준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강태호를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민준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강태호의 최종 심판을 위한 추격전을 준비했습니다. 강태호가 도주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신성그룹은 한서아 대표이사와 차민준 특별고문의 공동 경영 체제로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이번 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재무팀장이 보고서를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주가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서아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민준 씨 덕분이에요. 서아가 옆에 앉은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결과죠. 민준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집에서 두 사람은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서아 씨,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민준이 진지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뭔데? 3년 전 그 겨울날 얘기요. 민준이 과거를 회상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춥고 절망적이었어요.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거리에서 떠돌고 있을 때였죠. 서아가 민준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그때 당신이 건넨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제게는 구원이었어요. 그때 일은 나도 기억해. 그런데 그게 당신이었다니. 서아가 놀라워하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을 지키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민준이 진심 어린 눈빛으로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고마워요. 진심으로. 서아가 민준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며칠 후 민준은 강태호의 추적에 큰 진전을 이뤘습니다. 찾았어요. 민준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외쳤습니다. 어디에? 서아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동남아시아의 한 은신처에서 금융거래 기록을 발견했어요. 민준이 5개 국어로 된 국제수사 공조 요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이걸 수사기관에 전달하면 강태호를 잡을 수 있어요. 서아는 즉시 검찰에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일주일 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강태호가 체포됐습니다. 수사관이 전화로 알려왔습니다. 정말요? 서아가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국제공조로 현지에서 검거됐습니다. 곧 송환될 예정입니다. 서아와 민준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서아가 민준을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평화로워질 거예요. 민준이 서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룹 이사회에서는 민준에게 특별상을 수여했습니다. 차민준 고문에게 최고 전략 파트너상을 드립니다. 회장이 상패를 전달했습니다. 임직원들이 기립박수로 두 사람을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승리의 기쁨도 잠깐이었습니다. 강태호의 해외 배후 세력이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특허 권리 침해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법무팀장이 급하게 보고했습니다. 무슨 특허요? 서아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기술입니다. 우리 그룹의 핵심 기술이죠. 말도 안 돼. 그건 우리가 개발한 기술인데.
서아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원천기술 특허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며 주식을 팔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건 강태우 측의 마지막 복수예요. 민준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 서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은 특허 관련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과거의 극심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가 다시 몰려왔습니다. 후. 민준이 갑자기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 서아가 놀라며 민준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아요. 민준이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증세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병원에 가야 해요. 서아가 급하게 119에 신고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민준이 공황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며칠간 입원이 필요합니다. 언론에서는 이 소식을 크게 다뤘습니다. 신성그룹 천재 고문 정신적 충격으로 입원. 그룹 경영 불안정성 우려 확산. 서아는 민준의 병상 옆에서 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켜줄게. 이번에는 내가 당신의 방패가 될 거야. 서아가 다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은 의식을 잃은 채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서아 씨, 미안해요. 민준이 잠꼬대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아는 눈물을 닦고 법무팀에 전화했습니다. 특허 소송 자료를 모두 제 사무실로 가져와 주세요. 대표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건가요? 네, 제가 변론에 나서겠습니다. 서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서아의 결정에 반대했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는 게 안 됩니다. 제가 직접 해야 해요. 서아가 고집했습니다. 공동대표로서의 법적 대리권을 주장합니다. 서아는 혼자서 특허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해왔던 것처럼 밤늦게까지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민준 씨가 가르쳐 준 걸 다 기억해내야 해. 서아가 각오를 다지며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특허 소송 최종 변론 당일 아침, 한서아는 병원에 입원한 차민준을 찾아갔습니다. 민준 씨, 오늘 제가 법정에서요. 서아가 민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서아 씨, 너무 위험해요. 민준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에게 배운 모든 걸로 이기겠어요. 서아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준은 서아의 의지에 감동했습니다. 상대방 변론의 허점을 찾았어요. 민준이 침대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특허 연구 노트에 위조된 부분이 있어요. 강태우의 사인이 날짜와 맞지 않아요. 정말요? 서아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독일 특허법 제23조와 유럽 특허청 판례를 인용하세요. 민준이 마지막 조언을 해줬습니다. 고마워요. 꼭 이기고 올게요. 서아가 민준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하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법정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강태우 측 변호인단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쉬운 승부가 될 것 같군요. 상대방 변호사가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전문성도 없는 여자가 나온다니 말이 안 되죠. 서아가 변론석에 서자 상대방 변호사가 비웃는 듯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재판장님, 상대방은 차세대 반도체 기술의 원천 특허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복잡한 법률 용어를 사용하며 설명했습니다. 이 기술은 2019년 독일에서 최초로 연구되었고 우리 의뢰인이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아는 침착하게 상대방의 주장을 들었습니다. 또한 신성그룹이 무단으로 기술을 사용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계속해서 압박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500억 원에 달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재판부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피고 측 변론을 들어보겠습니다. 재판장이 서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아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상대방의 주장은 완전히 거짓입니다. 서아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먼저 이 연구 노트를 보십시오. 서아가 증거물을 제시했습니다. 2019년 12월 15일자 연구 노트에 강태우의 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상대방 변호사가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강태우는 그날 한국에 있었습니다. 출입국 기록이 증명합니다. 서아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독일에서 연구했다는 게 거짓이라는 뜻입니다.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또한 이 기술의 실제 개발자는 우리 연구팀의 박 박사입니다. 서아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조작된 증거일 수도. 조작이라고요? 서아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아가 갑자기 영어로 말하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아가 이번에는 독일어까지 구사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들이 놀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재판장님, 유럽 특허청 판례 2020년 제447호를 인용합니다. 서아가 법률 서적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원천 기술 특허 주장은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위조된 문서는 무효입니다. 재판부가 진지하게 서아의 말을 들었습니다. 또한 독일 연방법원 판례에 따르면 서아가 독일어로 판례를 인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역사도 놀라며 번역했습니다. 거짓 주장은 전체 절차를 무효화한다는 뜻입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이해 기각합니다. 재판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피고 측 변론이 매우 논리적이고 법적 근거가 충분합니다. 서아는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강태우와 해외 세력 간의 비밀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에는 가짜 특허로 신성그룹을 무너뜨리겠다는 계획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정이 완전히 뒤바뀐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재판장님, 이는 명백한 사기입니다. 서아가 마지막 변론을 마쳤습니다. 재판부는 잠시 휴정 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원고의 특허 주장은 허위이며 피고의 완전 승소를 선고합니다. 또한 원고는 악의적 소송으로 피고에게 손해를 끼쳤으므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법정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아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법정을 나왔습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간 서아는 민준에게 승소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겼어요. 완전히 이겼어요. 서아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민준이 서아를 꽉 안으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당신을 지켰어요. 서아가 민준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네요. 민준이 서아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방패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진정한 동반자로서 모든 위기를 함께 극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특허 소송 승소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차민준은 한서아의 헌신적인 사랑 덕분에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요. 민준이 병원 침대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확실해요? 서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당신 덕분에 과거의 트라우마를 완전히 극복했어요. 민준이 서아의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법정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뭐요?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을 사랑하게 됐는지 말이에요. 서아의 뺨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미안해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죠. 민준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워요. 서아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당신을 필요로 하는지 알게 됐거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퇴원한 민주는 곧바로 회사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강태우 측 배후 세력은 특허, 소송 패배와 함께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해외 사모펀드들이 모든 투자를 철회했습니다.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신성그룹에 대한 모든 위협이 사라진 거네요. 서아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주가는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신성그룹은 모든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초일류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릴 미래를 발표할 때가 왔네요. 민준이 서아에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그룹 본사에서 대규모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신성그룹 열개년 혁신 비전을 발표하겠습니다. 서아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이 5개 국어로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기자들과 투자자들이 감탄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서아와 민준은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신성사회공헌재단을 설립합니다. 서아가 발표했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숨겨진 천재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특히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분들의 심리적 치유에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재단 설립 소식은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단순한 기업인을 넘어선 사회적 리더,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 언론들이 두 사람을 크게 칭찬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아는 민준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뭐예요? 민준이 예쁘게 포장된 상자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열어보세요. 서아가 설레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아름다운 만년필이 들어있었습니다. 펜 몸체에는 독일어로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의 영원한 파트너라는 뜻이에요. 서아가 부끄럽게 설명했습니다. 민준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드릴 게 있어요. 민준이 자신의 방에서 낡은 일기장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바보 연기를 하던 시절 쓴 일기예요. 민준이 일기장을 서아에게 건넸습니다. 모든 페이지에 당신에 대한 생각이 적혀 있어요. 서아가 일기장을 펼쳐보니 정말로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서아 씨가 오늘도 늦게까지 일하신다. 도와드리고 싶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 서아 씨의 작은 미소만 봐도 하루가 행복하다. 언젠가는 진실을 말하고 함께 행복해질 수 있을까?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그때부터 날 사랑했던 거예요? 네, 첫눈에 반했어요. 민준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민준에게 다가가 깊은 키스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으며 진정한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정략 결혼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서아가 민준의 품에 안겨 말했습니다. 저도요. 당신을 만난 게 기적이에요. 민준이 서아의 머리에 입맞춤하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이사회에서 두 사람은 미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룹 경영은 점차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서아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재단 운영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민준이 덧붙였습니다. 그룹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도 시작하겠습니다. 이사들이 모두 찬성했습니다. 일주일 후 재단 사무실에서 첫 번째 지원자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지원하셨네요. 서아가 서류 더미를 보며 말했습니다. 모두 숨겨진 재능을 가진 분들이에요. 민준이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어서 기뻐요. 서아가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재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보람찼네요. 서아가 민준의 팔을 끼고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한 삶의 시작인 것 같아요. 민준이 서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든 갈등과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가 되었습니다. 3년이 흘렸습니다. 한서아와 차민주는 신성그룹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나 재단 운영과 개인적인 삶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재단 졸업생이 벌써 10명이 넘었어요. 서아가 보고서를 보며 기뻐했습니다.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요. 민준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재단 설립 3주년 기념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각국에서 온 후원자들과 졸업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민준이 영어로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어로 이어가자 프랑스 후원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독일어 인사에 독일 후원자들도 환호했습니다. 서아는 민준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5개 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남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서아는 민준에게 특별한 선물을 줄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결혼 4주년이기도 해요. 서아가 예쁜 상자를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벌써 4년이나 됐나요? 민준이 놀라며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름다운 커플 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계 뒷면에는 5개 국어로 나의 영원한 방패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항상 저를 지켜줬듯이 이제는 제가 당신을 지킬게요. 서아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아름다워요. 민준이 감동하며 시계를 차고 서아에게 키스했습니다. 이제 늦은 허니문을 떠날까요? 민준이 제안했습니다. 어디로요? 유럽의 작은 문화 도시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좋아요. 서아가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두 사람은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첫 번째 도시는 독일의 하이델베르크였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민준이 한 노인과 마주쳤습니다. 노인이 독일어로 물었습니다. 민준이 유창한 독일어로 대답했습니다. 노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두 사람은 길가에 앉아서 칸트 철학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아는 옆에서 민준의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네요. 서아가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도시인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는 우연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미술관에서 한 부부가 서아와 민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프랑스인 남성이 물었습니다. 민준이 프랑스어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가문에 오래된 그림이 있는데 가치를 모르겠어요. 그 부부가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민준이 그들의 그림 사진을 보더니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18세기 작품인데요. 매우 귀중한 그림이에요. 민준이 5개 국어 문헌을 검색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정말요?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건데 최소 1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부는 깜짝 놀라며 민준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덕분에 가문의 명예를 되찾게 됐어요. 서아는 민준의 천재성이 단순한 경영을 넘어선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민준이 서아에게 말했습니다. 서아 씨, 또 고백할 게 있어요. 또 뭔데요? 서아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제가 바보 연기를 할 때도요. 민준이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주신 그 작은 커피 한 잔이 제게는 전부였어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져요. 서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 소중한 추억이었는 줄 몰랐어요.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으며 그 소중한 순간을 다시 한번 기억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후 두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신성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도 성공적이에요. 서아가 보고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손을 떠났네요. 민준이 뿌듯해하며 말했습니다. 재단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지원자가 200명을 넘었어요. 재단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모두 도와주고 싶지만 한계가 있네요. 서아가 아쉬워했습니다. 천천히 규모를 늘려가면 돼요. 민준이 서아를 위로했습니다. 저녁 무렵 두 사람은 집 테라스에서 와인을 마시며 대화했습니다. 정말 긴 여행이었네요. 서아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바보 남편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다니. 후회는 없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혀요. 당신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서아가 민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요. 당신의 그 작은 친절이 제 모든 걸 바꿨어요. 두 사람의 눈빛에는 평온하고 깊은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걸어가요. 서아가 민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영원히요. 민준이 서아의 손에 입맞춤했습니다. 바보인 줄 알았던 남편과의 운명적인 인연은 모든 위기를 넘어 진정한 해피엔딩을 맞았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서아에게 민준은 처음엔 단순한 방패막이었지만 결국 인생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죠. 민준 역시 3년 전 받은 작은 친절을 평생의 사랑으로 갚아나갔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나 계산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서로를 지키고 신뢰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피어나는 것이죠. 바보인 줄 알았던 남편이 사실은 천재였다는 반전보다 더 놀라운 건 두 사람이 서로를 위해 기꺼이 방패가 되어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략 결혼으로 시작된 인연이 운명적 사랑으로 꽃피운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변의 소중함을 놓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